자, 이제 상업일을 할 건데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상업도 크게 중요한 거는요. 우리 책에 지금 몇 페이지지 이게? 154요. 자, 상업만 공부하시면 돼요. 사실은 상업이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크게 세 개를 구분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보세요. 중심지 이론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인력 이론 이렇게 있습니다. 실상은 이 두 개만 공부하셔도 크게 어떤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거 2배 보니까 공간 균배가 있겠지만, 자, 공간 균배가 있는데 여러분 무조건 공부할 때 이걸 하셔야 돼. 이게 100% 시험 나와 여기서. 자, 일단 중심지 갈 거예요. 지금부터 학자가 2명 있거든요. 자, 1번 누구?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두 번째 쭉 가볼게요. 그 컨트롤 먼저 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자, 어디 있는? 아, 우리 책은 이제 약간 미스가 있네. 거기 있는 157페이지가 좀 더 설명할 건데요. 자, 이거 보세요. 두 번째 보니까 허퍼의 중심지, 허퍼. 이름은 같아. 허퍼 중심지 이론, 크리스탈의 중심지인데, 자, 그다음 두 번째 인력이 뭐냐? 인력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 땡겨오는 거야. 그죠? 고객을 어느 정도 끌어올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개 점포가 있어요. 슈퍼가 있으면 그 두 개 슈퍼에 그 동네 고객이 있을까요? 각 점포마다 고객을 어느 정도 끌어온다. 예? 이 끌어온다 이 말이 곧 인력이지. 이걸 따져보는데 학자가 3명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누가 갈로 2번 누구지? 레일리의 무슨 이론? 소매 인력 이론. 또 허퍼의 무슨 이론? 허퍼 중력 또는 확률 모형. 한 명 더 있어요. 컨버스의 뭐야? 분기점 모형 나 있습니까? 네, 분기점 모형. 자, 이렇게 볼게요. 컨버스의 모형. 자, 또 넘어가 볼게. 어떤 게 있는가? 자, 갈로 4번 했고, 그 다음에 161페이지 갈로 5번 렐슨의 소매 입지. 지금 그냥 통과하시고요. 그 다음에 162페이지 뭐 컨 2번 상권. 그 다음에 163페이지 뭐 있습니까? 공간 균배 원리 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중에서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게 뭐냐? 요 두 명을 공부하죠. 여기 거의 100% 시험 나오니까. 우리 과거에 13회부터 작년 28회, 그러니까 작년 빼고 28회까지 여기서 매년 시험 나왔어. 그것도 계산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쉬워 이거 진짜. 그래서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중심지는 이건 허퍼는 하지 마. 차이가 있어. 얘는 거시고 얘는 미시거든. 이 미시란 건 뭔가 고객이 어떤 형태의 물건 살 따져보는 거예요. 자, 잠깐 설명 드려볼게요. 허퍼는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동네 슈퍼가 여기 슈퍼가 고객이 있는데 A란 동네 슈퍼와 B란 동네 슈퍼 있으면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갑니까? 먼 곳에 갑니까? 그런 거고. 두 번째, 자, 요 슈퍼가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이마트 있어. 어디 가서 물건 사지? 이런 거 설명한 곳이 허퍼라고. 근데 이게 시험 안 나와. 그냥 통과하라고. 큰 의미 갖지 말고. 중요한 건 중심지를 무조건 크리스탈의 중심지만 기억해. 응? 허퍼는 그 의미 갖지 말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누구냐? 요 두 개 먼저 하고, 자, 원래 이런 겁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게 뭐냐? 랠리가 맨 먼저 나왔는데 여기 약간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새로 까고 이거 만드는 게 이거라고. 근데 이거 이론은 굉장히 좋지만 이게 실무에 쓸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이걸 좀 더 수정 보완한 게 누구냐? 컨버스라고.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실제 중요한 건 요 두 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공간은 균배란 말 뜻이 뭐지? 균등하게 배분된다 그 말 뜻이야. 어떻게 하면 점포가 공간이 균등하게 배분될 것인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건데 실제 중요한 건 얘가 제일 중요한 거. 요거 하고 이런 건 하지 마. 알 필요 없으니까. 응? 자 일단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부터 하는가 하면요. 이거부터 할 겁니다. 예, 162페이지 있죠. 요거부터 할게. 자, 첫 번째로 알 것은 요거부터 합니다. 가장 기본은 상권이란 말부터 상권. 상권이 뭐 우리말로? 고객이 있는 범위. 그지? 요걸 다른 말로 배후지. 또는 같은 말이 뭐냐? 시장 지역. 이를 쓴다고요. 응? 쓸 때.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동네 슈퍼가 있으면 내 물건 살 수 있는 고객들 중에 가장 멀리 오는 고객을 쭉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고객이 오더라 이겁니다. 만약에 이게 뭐라고?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 상권을 쓴다고. 이때 이 판매액의 75%가 되는 지역을 보통 1차 상권, 판매액의 15% 되는 지역이 2차 상권, 그 다음에 그 외가 3차인데 중요한 건 프로테이지는 알 필요 없다. 왜? 학자마다 보는 시각 다 틀리니까. 다만 할 것은 상권 구분은 1, 2, 3차 구분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그 정도만. 그 다음에 그러면 상권을 구분했을 때 자 1, 2, 3차 구분되는데 중요한 건 자 세 번째 상권에 대한 범위는 항상 고정돼 있습니까? 변합니까? 아니, 원래 내 동네 슈퍼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형 이마트 들으면 내 상권 줄지.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시간과 지역에 따라서 항상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뭐요? 가변적이면서 뭐 한다고? 유동적이다. 유동적. 이렇게 하시라고요. 요거 마시면 안 돼. 그래서 책 가볼까요 이제? 162페이지 보니까요. 거기 설명되어 있는 게 개념에서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거든. 그죠? 1번, 2번 읽어보시면 이해되겠죠? 1번 볼게요. 고객을 끌어들여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지리적 공간이 뭐라고요? 상권. 동그라미 2번 가볼까? 2번 보니까 상권이란 점포의 매출이 발생되는 공간 개념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상권 범위 같습니까? 다르겠지. 동네 슈퍼, 이마트, 백화점 상권 범위 다르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3번 보니까 배우지 또는 시장 지역이란 말 쓰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옆에다가 요 말 좀 써놓을래요? 여기 중요한 상권 구분은 어떻게? 1, 2, 3차로 구분된다. 이 말 써놓으시고. 네? 상권 구분은. 그 다음 두 번째. 상권에 대한 범위는 뭐 있습니까? 예, 시간과 지역에 따라서 고정 또는 일률적이 아니라 가변적, 유동적 이 말 써놓으세요. 상권 범위는 가변적, 유동적이다. 이 말 좀 써놓으시라고. 자, 그래 봤으면 이제 실제 이제 뭐 있습니까? 상권 이론을 좀 설명할 상권 이론. 자, 우리 책 다시 갑니다. 154페이지. 자, 154페이지요. 상업이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중심지. 누가 말한 거요? 커리스탈러. 얘는 이름이 보석이다. 그죠? 그죠? 자, 요거
책에 설명 진짜 많거든. 다 필요 없어. 내용 다 필요 없어. 제가 할 건 딱 세 개 마시면 돼. 아니 두 개 마시면 돼. 잘 보세요. 가장 중요한 이 말입니다. 크리스탈의 중심지는 뭐가 중요하면요. 중심지 형성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얘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건 지금 쓰고 있는 이 중심지란 말 뜻이 뭐냐? 요거 마시면 돼. 그 중심지 개념, 구체적 개념 굳이 알 필요 없는데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중심지란 것은 이 말 한번 들어보시고 큰 의미 갖지 말고 제품 등을 공급해주는 장소, 해주는 곳 이렇게 하시라고. 어렵게 보지 말고. 자, 들어보세요. 나 동네에서 라면 살 거예요. 어디 갑니까? 슈퍼 가지. 그게 중심지야. 나 등기부 등본 뛸 거 어디 갑니까? 등기부 등본. 등기소지. 주민등록 등본 뛸 거라고. 어디 갑니까? 동사무소. 그게 중심지야. 어떤 제품이나 물건 등을 서비스 등을 공급해주는 장소라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심섬은 이건 동네 슈퍼, 이마트, 백화점, 여기 있는 가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얘는 뭐라 했어요? 다시 해볼게. 우리말로 번역해볼게. 동네 슈퍼가 어떨 때 형성될 때 다시 해보는 거라고. 응? 장사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거. 자, 그럼 항상 돈이란 건 결국은 내가 투자 대비 나오는 수익을 따져봐야 되지. 그러면 투자한 비용이 더 많이 됩니까? 나오는 수익이 더 커야 돼. 그거지. 수익이 크면 장사 하겠지. 그런 관념을 가지라고. 그냥 간단해 본다면. 자꾸 암기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자, 해볼게. 보세요. 이제 이게 슈퍼가 뭐라고? 우리말로 중심지인데 동네 슈퍼라니까 내가 고기 쭉 분포되어 있겠다. 원래 이거는 이겁니다. 슈퍼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 고기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측면 해볼게. 자, 이때 동네 슈퍼 할 때 어느 정도 고객 몸은 본전 볼 것인 따져보겠다죠. 결국 고객이 곧 뭐 다른 말 수입이니까. 그래서 고객이 올 수 있는 이 고객이 있는데 최소 보니까 이게 100명만 와도 저는 본전 본대. 만약에 이게 뭐냐? 결국은 내가 본전 보기에서 고객이 올 수 있는 수익치 이런 걸 최소 요구치. 그러니까 이 동네 슈퍼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거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은 본전 보는데 실제 보니까 실제 고객은 이만큼 온답니다. 실제. 자, 실제 고객은 500명이 오더라 이겁니다. 실제는. 여기에 뭐냐? 내 물건이 실제 사기에서 올 수 있는 거리지. 그죠? 물건을 같은 말만 재화. 재화 도달 범위. 됐죠?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 고객 수 얼마에 100명이 오는데 요만큼 본전 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현실상 뭐 실제 고객이 이만큼 오는데 이만큼. 이런 적은 장사할까 말까? 해야 되지. 지금 이걸 따지고 있다 이 사람은. 다시 해볼게. 이제 다른 거 보지 말고 크리스탈의 중심지는 동네 슈퍼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했는데 뭐로 설명했습니까? 뭘 가지고? 최소 요구치와 그 다음에 재화 도달 범위를 가지고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난 뭐라고?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렇게 하시면 돼. 또 가끔 우리 모의고사 이런 분이 있어요. 얘가 더 커야 되지. 그죠? 근데 우리 모의고사 문제를 참 낼 줄 모르는 친구 보면 참 웃깁니다. 어떻게 시험 낸지 압니까? 이렇게 놓고 중심지 형성된다 해서 틀림을 가끔 내더라고. 만약에 우리 실제 시험 이렇게 내죠. 걔는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건 걔 어떤 정신수이 실력이 의심스럽다고. 이래 안 낸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가 더 크다에 대해서 목숨 걸지 말한 거야. 제 말한 건. 이렇게 설명된 건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거 책 가볼까요? 예, 책 볼게 이제. 154페이지 보니까요.
갈로 1번 거래설 중심지는 뭐 설명이 쭉 돼 있지만 두째 줄 끝에 말이 거시적 분석을 하였다 이 말 줄 거 넣고 거시. 요 거시는 말 게 중요하거든요. 동그라미 1번 주요 개념이 떠져. 그중에 기억번 가볼까? 중심지 뭐래 각종 재화 서비스 공급 기능이 집중되어 배우지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중심지역. 말 진짜 어렵다 그죠? 한마디로 뭐요? 동네 슈퍼. 그러니까 물건 등을 제공해주는 장소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니은번. 자 니은번 재화 도달 범위.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은 뭡니까? 내 물건 살 수 있는 고객 중에 마지막 올 수 있는 거리 있지. 이게 상권 아니야? 여기까지 내 물건 미치는 거 아니야? 이게 뭐라고? 재화 도달 범위.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거기 있지만 중심지로부터 재화 서비스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한계 거리. 한계가 뭐죠? 우리 전에 했어. 한계. 마지막. 그지? 최원방 끝 들어봤지? 예. 마지막 거리가 뭐냐고. 이게 재화 도달 범위. 자, 우측 갑니다. 디귿번 최소 요구치 뭐라 했습니까?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동네 슈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인구수 됐지? 니을번 최소 요구 범위 있지? 뭐 큰 의미 같지만 같은 말이니까. 자, 그런 말이 있어요. 줄 것이면 이거 알 필요 없으니까 또 줄 것입니까? 하여튼 들어본 거야. 중요한 건 밑에 있는 동그라미 2번 줄 거 놓고 중심지 성립 조건은 자 칠판 보시고요. 누가 더 커야 돼? 그죠? 이 말은 내 물건이 실제 오는 고객 수. 이건 내 본전 보기에서 오는 고객 수.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보세요. 최소 요치가 재화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죠? 자, 그래 보시면서 3번 중심지 형태 좀 나는 모르겠어. 넘어가자고. 자, D장 갑니다. 자, D장에 보니까 거기 있는 동그라미 4번 갑니다. 자, 4번 갈 건데 여기 보세요. 다시 해볼게. 이 그림은 원래 이런 거죠. 이만큼 나는 본전복에서 오는 고객 수가 있는데 실제 고객은 이만큼 온다는 사람입니까? 그죠? 이 그림 이거지?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결국은 요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중심지 간에 중심지 간의 포섭 원리를 설명했다. 요거 맞으면 돼. 중심지 간의 포섭 원리 설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 다시 해볼게요. 우리 크리스탈의 중심지는 거시미시 거시적 접근입니다. 허프는 미시거든. 자, 이거 설명드릴게. 거시가 뭐냐? 창원시에 있는 모든 점포 다 설명한 거야. 동네 슈퍼, 이마트, 백화점 다 설명했다고. 그럼 물어보죠. 이제 포섭의 의미 아시면 돼. 동네 슈퍼 상권이 더 큽니까? 이마트 상권이 더 큽니까? 이마트 상권이 더 큽니까? 백화점 상권이 더 큽니까? 그러면 백화점 상권 안에 보면 이마트 포함되어 있어. 이마트 상권 안에 여러 개 동네 슈퍼가 있지.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백화점 상권 안에 이마트 동네 슈퍼 포섭된 거지. 포섭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응? 이마트 안에 여러 개 동네 슈퍼가 있지. 그 안에 뭐 들어가 있는 거지. 이게 포섭된 거라고. 그래서 우리 보통 백화점 뭐라냐니까 고차원 중심지. 예? 여기에 저차원 중심지. 중차원. 동네 슈퍼 뭐죠? 저차원. 대충 고, 중, 저가 뭔지 알겠지? 원래 정확하면 고차원 도심 중심이 상권이에요. 중차원 부심지역 상권이고 저차원 동네 지역의 상권이거든요. 그런 건데 그래 하지 말고 그냥 고중저가 있으면 자 이런 거 얘가 보니 그것이란 말씀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동네 슈퍼 수가 많습니까? 이마트 수가 많습니까? 자 이게 동네 슈퍼 여행 여기 뭐라고? 저차원이지? 얘보다 상권 수는 더 적지만 적지만 상권 크기는 뭐합니까? 더 크겠지. 여기에 뭐라고? 중차원.
백화점 훨씬 더 상권이 더 이 수는 적지만 상권이 더 크지. 이게 뭐예요? 고차원. 그러니까 고차원 속에 보니까 여러 개 중과처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 마트 속에 여러 개 동네 슈퍼가 있죠. 이게 포스. 그러니까 창원 전체를 다 설명한 거 아닙니까? 설명한 건데 요거까지 마시라고. 그리고 거기 보면 알겠지만 156페이지 딕업번이 있지. 딕업번. 거기다 A, B, C, D, E, F가 있는데 이거 시험 거의 안 나와요. 자, 한번 설명 제가 들어볼게. 자, 보세요. 아주 간단한 거야. 상권의 크기가 고차원이 더 큽니까? 아니면 저차원이 더 큽니까? 거기 기억번이야. A라고. 줄 것이 말고 이거 시험 안 나올 거니까. 자, B 물어보죠. 백화점에 있는 상품 수가 많네. 이마트에 있는 상품 수가 많네. 그게 B라고. 응? 그다음에 C는 C가 그 말이죠. 백화점 경우 동네 슈퍼 모든 게 다 하고 있지. 그죠? 그다음에 D. 자, 상권 수는 동네 슈퍼가 많습니까? 백화점 많습니까? 동네 슈퍼지. 동네 슈퍼에서 이마트 저기 백화점은 점점 상권 수가 줄겠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그러니까 결론 하지 마셔. 다만 머릿속에 갖고 있는 뭐만 기억하면 됩니까? 요거 두 개만. 요렇게 설명해서 누구라고? 끝. 그게 끝이야. 자, 그다음 157, 158, 159, 그 다음에 160페이지까지. 지금은 제가 계산 문제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단지 할 것은 인력이론, 인력이란 말만 할 거. 인력. 자, 보세요. 인력이란 것은 고객을 끌어오는 힘이지. 그죠? 그러면 이게 좀 중요합니다. 상권이 클수록 고객을 끌어오는 힘은 강하다, 약하다? 강하지. 크면 클수록, 그죠? 이마트보다 백화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비례할 것이고, 이게 시험 꽤 많이 나오거든요. 거리가 멀면 고객을 끌어오는 힘은 약하겠지. 가까우면 강하지. 거리에 대해서 멀면 약한 거야. 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거리에 대해서 뭐 한다? 우리 과거에 이 말을 반대로 시험 꽤 많이 냈다고. 근데 참고로 잠시만, 요 크기란 말 대신 주로 뭘 쓰는가 하면 크기 말 대신 이렇게 쓴답니다. 인구, 면적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요 말 대신. 인구 또는 면적을. 그다음에 요 거리 대신 뭐 있습니까? 우리 거리 대신 쓰는 게 킬로미터 쓸 수도 있고 또는 몇 시, 몇 분 이럴 쓸 수도 있어. 용어 자체를 갖다가. 그런 거 마시면 안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거 두 개 비교하자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요거 두 개 먼저 할 거예요. 지금은 첫 번째 레일리의 무슨 이론? 소매 인력 이론. 허퍼의 무슨 이론? 중력 또는 확률 모형. 확률 모형. 계산 문제 하려고 지금 애쓰지 마세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보세요. 이해 마시면 돼. 이거 현재 보니까 참고로 소매란 건 반대말. 소매 도매 차이 알고 있습니까? 자, 동네 슈퍼는 소매 도매, 이마트는, 백화점은. 소매란 건 소비자와 직접, 최종 소비자 직접 거래하는 것이 소매야. 도매란 건 중간에 여기 있는 저기 생산자, 그다음에 뭐 있어요? 중간 매장, 그다음에 여기 뭐 있습니까? 소매점이 있어. 이렇게 여기 가는 게 보통 이게 다른 말로 저기 있는 도매. 그러니까 얘는 직접 소비자 연결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백화점은 소비자와 직접 이 매매합니까? 다른 어떤 이 점포 매매합니까? 소비자지. 그래서 그건 뭐라고? 소매, 그 말 뜻이야. 본다면. 그래서 소매 점포에서 고기를 어떻게 끌어올 것이라는 건데 잘 보셔야 돼. 이제 자, 첫 번째 여기 보세요. 요 두 개 차이 마시면 안 돼.
A란 동네 슈퍼와 B란 동네 슈퍼에 있어. 얘는 무조건 기본 베이스가 딱 두 개 점포가 있다 가정합니다. 두 개만. 그래서 이 중간에 고객이 쭉 이렇게 분포돼 있어. 응? 여기 있는 고객이 어느 슈퍼에 물건 살 것인가. 단 조건은 딱 한 곳만 간다는 가정을 둔다고. 그걸 아셔야 돼. 딱 한 곳에 간다면 결국은 사람들 뭐 있습니까? 거리 가까운 곳에 가겠지. 이왕이면 상권 큰 곳에 가겠다. 그죠? 그래서 이걸 묻는 거고. 근데 결국은 이게 문제가 있어. 아니 우리 실제 보니까 사람 물건 살 때 딱 한 곳에 있는 동네 슈퍼 갑니까 여러분들?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결국 이 말 아닙니까? A란 동네 슈퍼와 B가 있으면 딱 한 곳 가지 않고 실제 보니까 네, 여러 곳에 가더라. 가다 보면 결국은 상권에서 뭐합니까? 아니 B는 이까지 고객 온다는 거 아니에요. 상권 자체가. A는 이만큼 온다는 거지. 상권 중복되겠지. 그죠? 중복이 되면 여기 있는 고객이 어느 슈퍼에 몇 프로 갈래? 갈 확률을 따져본다고. 그건 다른 구분되죠. 얘의 가장 큰 단점 뭐요? 한 곳에 물건 산다 이거야. 현실상 그거 말 안 되잖아. 이러면 실제 동네 가보니까 딱 한 곳에 있는 슈퍼 갑니까? 그거 아닐까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여러 곳의 슈퍼에 갈 건데 중복돼 있는 요 고객이 어느 슈퍼에 갈 것인가 따져보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나왔던 이유가 있어. 자 다시 그림 그려볼게요. 얘는 A와 B 슈퍼 등이 있으면 각각 고객이 올 수 있는 상권 범위인데 상권 항상 중첩비를 발생한다는 중첩이. 응?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응? 근데 이게 사실 나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마 미국도 1950년대 보니 그때는 대부분 뭐 있습니까? 전기기관차 있을 때요. 있을 때인데 마을마다 큰 마을마다 이 상점 점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A란 마을과 큰 B란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간에 소규모 작은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네가. 그때 교통수단이 대부분 뭐 있으면 말 타고 다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당연히 뭐요? 한 곳만 갈 수밖에 없다고 이게. 그 논리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인데 이게 1960년 넘어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하더라 이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형에 대해서 약간 수정 반응이 누구냐 4-2-3이라고.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보다 좀 달라 개념 자체가. 그래서 자, 그 관념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자 가볼게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상권 크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지? 상권이 자 볼게. 둘 다 똑같다면 아마 요쯤 중앙쯤에 거기 분리될 것 같은데? 그죠? 거리 가까운 곳에 물건 살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요만큼 A 고객 나머지 B 되겠지. 근데 상권이 만약에 A는 대형 백화점, B는 동네 슈퍼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어디 많이 가겠습니까? A 쪽에. 그 상권이 이쯤 분리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레일리의 소매 인력은 뭐를 강조했어? 상권이 어디서 쪼개질까 이 중요한 거 아니야? 목적이. 그죠? 그래서 상권 분리될 수 있는 경계점을 강조했다고. 예? 강조했어. 요거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만약에 보세요. 상권이 A가 B보다 크면 결국 고객수는 어디 많이 간다. 그 상권 분리되는 경계점은 가까운 쪽이 상권 큰 쪽, 작은 쪽. 작은 쪽이지. 요걸 기억하셔야 돼. 네? 가깝다. 요거 두 개만 하시면 될 것 같아. 내가 봐서 문제 풀 때. 물론 이거 이외에 몇 가지 더 설명이 있는데 다른 건 필요 없어 사실은. 뭐 딱히 이게 이해 안 된다 말 못 하겠지. 자 다시 볼게요. 얘는 실제 뭐라 했습니까? 허퍼란 사람은 상권 여기 있는 고객이겠지? 그 상권 뭡니까? 상권이 중첩됩니까? 돼요? 지금 중첩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있는 이 고객이 10명이 있으면 자 이런 물어볼게. 내가 동네 슈퍼에 두 군데 가거든? 간단 말이야? 그럼 갈 때마다 항상 둘 다 똑같이 반반씩 갑니까? 확률 다르지. 지금 이걸 따져본다면 현재
여기 있는 슈퍼가 있으면 여기서 A와 B 몇 프로 갈 것인가 따져보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떤 특징 사람이. 그래서 나는 A 슈퍼 60% 가겠다. 얘 마음에 안 들어. 왜? 성질도 별로해서. 그래서 얘한테 40% 가겠다. 일 따져본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몇 프로 간다 이게 확률이지. 아 그러잖아 분명히. 그래서 이게 뭐야? 확률 모형이라고. 그럼 자 다시요. 그럼 결국은 얘는 뭘 강조했습니까? 확률 따졌지. 몇 프로 갈래? 그래서 확률론적 접근 방식이야. 론적 접근 방법. 다시 랠리는 다시요. 한 번 더. 얘는 무조건 어디 간다. 아 여기 고개 어디가? A 얘 어디가? 이미 나 갈 때 결정돼 있지. 정해져 있단 벌써. 이런 걸 다른 말로 결정론적 접근 방식 또는 확정론적 접근 방식. 방법 들어간다고. 하나 더 마지막 요거 하자고.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요. 따라서 자 A 동네 슈퍼는 시장 점유율 몇 프로? 60%. B는 몇 프로? 이거 파악할 수 있지. 그죠? 같은 말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다. 같은 말이 뭐냐? 고객 유인력. 고객 유인력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예, 허퍼. 이렇게만 기억하셔요. 다른 거에 대한 설명이 꽤 많지만 이것만 하시면 안 돼. 내가 봤을 때 다른 거 딱히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두 개 마셔. 자, 크리스탈 중량은 뭐라고? 크리스탈의 중심지. 중심지를 말 뜻이 뭐요? 그냥 편하게 동네 슈퍼. 그 슈퍼가 어떻게 형성될까 그 과정 설명했지. 또 슈퍼와 저 백화점과의 상관관계 설명했지. 그래서 슈퍼의 백화점 상관관계 중심지간의 보소본리. 백화점 안에 동네 슈퍼가 있더라. 중심지 형성될 때 동네 슈퍼 형성될 때 뭐 있습니까? 따져보는 게 채소 고치하고 재와 도달을 보는 게 있으면 이런 거 마시면 안 돼. 그 이런 거 뭐 있습니까? 이렇게 딱 정리하시고 밑에 있는 공간 균배는 제가 설명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책 가볼게요. 자, 책 갑니다. 157페이지 가볼게요. 양갈로 2번 갑니다. 자, 랠리의 소매 인력 가보니까 얘는 중요한 말이 동그라미 2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 거기 줄 거 놓으셔야 됩니다. 두째 줄 끝에 보니까 제일 저기 따옴표가 있죠. 자, 두 도시의 인구 같으면 크기에서 뭐 한다고? 비례. 그다음에 거리에 대해서 뭐 한다고? 거리에 대해서 뭐 한다고? 반비례.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른 거 설정 넘어가고. 자, D장 보니까 5번. 동그란 5번입니다. 그거 줄 끊으셔야 됩니다. 뭐라 써놨습니까? 상권 경계는 큰 도시로부터 멀어지고 작은 쪽이 뭐에 더 가깝다. 그러면서 얘는 가장 중요한 말을 살짝 빼버리셨네. 이 책에선. 자, 다시 앞장에 157페이지. 양갈로 2번 옆에 요거 두 개 꼭 쓰나. 상권, 핵심이가 상권 분리 경계점을 강조한 거예요. 양갈로 2번 옆에 쓰느라고. 경계점 강조하고 또 결정론적 접근 방법. 결정 또는 확정론적 접근 방식에 그 말이 더 중요하다고. 자, 그 다음에 159페이지랑 컨버스는 그냥 지금 넘어가고요. 자, D장에 160페이지 흘러갑니다. 160페이지. 양걸 4번 우리 책을 공부할 때 약간 힘들 수 있는데, 자, 거기 있는 양걸 4번 가보겠습니다. 예, 동그라미 1번. 1번은 자, 읽어보시는데 쭉 읽어보시고요. 동그라미 1번. 자, 잠시 7번 보세요. 7번 보세요. 7번.
허퍼라는 사람은요 논문을 2개 발표했단 말이에요. 이게 했는데 중심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됐고 인력을 했어. 근데 우리 책을 보니까 이걸 갖다 둘 다 그냥 한 곳에 때려 넣었다고. 우리 책은. 그래서 우리 거기 동그라미 1번이 요거 여기에 대한 설명이야. 자 다시 아까 얘는 그리스는 그것이지. 그러니까 이 창원시는 모든 전부를 다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했는데 허퍼는 뭔가 하면 그게 아니라 미실이 이겁니다. 소비자가 물건 살 때 어떤 행동심을 따를 것인가 따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통 밑에 이제 우리 이거 써놨는데 수요자 개성 등 미적 접근 방식에 관심을 두었다. 이 말 뜻이 뭔가 하면 소비자 행태 분석에 하지마. 근데 알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고 자 나머지는요 쭉 설명되지만 그냥 다 버리시고 있죠. 어디를 줄 거는가 하면 자 저기 있는 5번 자 제일 먼저 여기서 딱 자 순서 정하자. 제일 먼저 볼 거 5번 먼저 보라고. 5번 순서가 자 5번 지금 160페이지 동그란 5번 있죠? 자 여기 보세요. 크리스찬은 어디 관심 있어? 형성 과정이야.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얘는 여기 있는 고객을 어느 정도 끌어올 것인가 이게 상호작용이야. 근데 이게 동네 슈퍼간이잖아. 동네 슈퍼는 고객을 어느 정도 끌어올 것인가 이게 다른 말로 중심지간 상호작용이란 말이야. 이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이거 어떤 거지? 얘하고 이거 비교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5번 먼저 하시고. 그 이해되겠죠? 크리스탈 중심의 동네 슈퍼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했고 거꾸로 랠리랑 허퍼는 뭐라 했습니까? 고객을 어느 정도 끌어올 것인가 중심지 간에 이게 상호작용이라고. 이걸 먼저 하시고 두 번째 할 게 뭐 있냐? 저기 있는 동그라미 4번 있지? 4번 줄 거 넣으시고요. 자 거기서 끝에 중요합니다. 점포의 매상고 또는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추산했다. 이건 이해되죠? 이게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시장 점유율. 자 그런데 다른 거 다 버리고 맨 위에 갈로 4번 위에다가 요거 2개 써놓으세요. 이제 상권 중첩 강조했다. 확률론적 접근 방식이다. 이거 기억하시라고. 상권 중첩 강조했다. 확률론적 접근 방식이다. 되었죠? 자, 그런 거 마시면 딱 4개. 자, 그리고 책 넘어갑니다. 163페이지 가볼게요. 이제 공간 균배 원리. 자, 이건 요거 마시면 안 돼요. 자, 여보세요. 공간 균배 원리.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딱 2개 마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공간 균배 원리인데 첫 번째 왜 안 따라와 카메라가 따라오셔. 자 보세요. 해변가에 가보니까 해변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해변가거든. 근데 아이스크림 팔 수 있는 장사꾼이 딱 2명이 있어. 근데 얘들은 항상 장사할 때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딱 머물러서 고정된 장소에서 장사한다 생각해보자고. 장사를 갔다가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 가까운 곳에 물건 사겠지. 그죠? 그러면 A 고객은 이만큼 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B는 이만큼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A는 그만큼 고객 수가 없는 결과 조만간 망하겠지. 나 같으면 무조건 전방 문 닫고 이렇게 갈 거야 이제. 네? 그럼 이제 요 B는 손해 보겠지. 그 B도 요 문 닫고 이렇게 갈 거라고. 그 나중 가면요 어떻게 하면 고객이 이렇게 균등하게 뭐 됩니까? 배분된다 이런 거라고. 이게 공간 균배 원리 이 말 뜻이에요. 응? 그럼 정리해 볼게. 보세요. 경쟁 관계에 있는 2개의 점포가 공간을 뭐 한다고? 균등하게 배분받는다 그 말 뜻이라고. 뭐 딱히 모르는 거 있으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의 가볼게요. 의 뭐 있습니까? 첫 번째 의 써놨네. 좀 표현이 이상한데 설명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다가 제가 말을 바꿀게요. 이게 더 편할 것 같아. 말을 자꾸 돌렸었는데 두 점포가 공간이 뭐 한다고요? 균등하게 뭐 한다고 했습니까? 됐죠? 정확하게 말이야.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점포가 공간이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 공간 균배요. 이렇게 하시라고. 자, D장 가서 다른 거 다 버리시고. 그러면 어떻게 분배될까 하는 건데 D장에 양가로 3번이 있지? 자, 그거 마시면 돼. 결론. 결론을 가봅니다. 결론. 자, 결론 이겁니다. 보세요. 시장이 좁은 적이 있고 시장이 넓은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 뒤에 탄력 비슷한 의미 같지만 시장이 좁은 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있습니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적. 걸어서 보통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적 보통 이제 이 거리 한 5분, 10분 최대. 자, 그러면 현재 보니까 이 동네 슈퍼가 두 개 있는데, 이때 공간이 균등하게 배분되기 위해서는 얘가 중앙에 있어야 돼. 그럼 반반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근데 시장이 굉장히 넓다는 것은 걸어서 다니는 적이 아니라 자동차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럴 때만 둘 다 중앙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분은 밖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있어야지. A 점포 B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러면 요만큼 A 고객. 나머지 누구 거?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이건 중앙에 있는 거에 분산된 거요? 네. 이런 것만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거기 결론이 동그라미 1번, 2번 요걸 끌? 이해됐습니까? 그죠? 네, 그래 보시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여기는 보세요. 이거는 목숨 걸면 안 돼. 한번 들어본 거야. 훨씬 더 중요한 요 두 놈. 두 놈. 그래 하시라고요. 자, 그다음에 165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상업 끝났어. 그다음 누가 할 거야 이제? 공업. 자, 공업도 자 묻습니다. 공장 왜 합니까? 네? 우리 그냥 원색적으로 가자고. 돈 벌 목적 아닙니까? 거기 가야 돼 자꾸.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야만 내가 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공장은 뭐 좋은 말로 얘기하죠. 생산성 향상 목적. 개뿔. 그죠? 자, 그러면 이 공업도 보니까 보세요. 공업이 일대 있거든요. 공장하는 목적은 돈을 벌 목적이 순수익 증가시킬 목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 순수익은 뭐에다가 총수익 빼기 뭐요? 비용이지. 칠판 보시고. 순수익을 증가시키는 방식은 비용이 절감되든지 방식 하나 있지. 그러면 이런 적에 간대 공장을. 우리 이걸 뭐라 하는지합니까? 생산비가 가장 싼 데 간다 해서 최소 비용이론. 요걸 말하는 사람 누구냐? 배버. 이렇게 말하니까 했죠. 누군가 뭐라는지 압니까? 야, 이거 말 안 되지, 안 된다. 나 같으면 이거 안 하고, 많이 파는 데 가겠다. 이런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 이론 자체가. 우리 총수익이 이 말입니까? 그 당의 물건과 판 양을 곱하면 총수익 나오지. 그죠? 수익이 높은 데 가면 되지 않느냐. 어디 공장 차릴 때 어디 갑니까? 중국이나 인도 가라는 거야. 쪽수 많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말하면 다른 말로 최대. 그러니까 가격 같으면 결국 이게 높아야 되지. 많이 파는 사람들. 그지? 여기에 뭐라고? 최대.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는 없어. 최대 수요 뭐요? 이론.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냐? 레슈.
레슈. 그러니까 둘이 싸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어떤 한 방이 끝나는 거야. 야, 두 놈 다 싸우지 말라는 거야. 나 같으면 공장 차릴 때 뭐요? 비용이 싸고 수익이 뭐요? 난 둘러 고려하겠다고 나 같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뭐 다른 말로 통합 이론을 쓴다고 때 되었습니까? 이게 다야. 그런데 얘는 알 필요 없어요. 뭐 아이샤 등이 말한 건데 주구장창 요 두 놈인데 자 일단 책 보자고. 165페이지 갈로 1번 누구? 배부의 무슨 이론? 비용 싼 적 가는 거지. 또 뒷장 가볼까? 갑니다. 자 쭉쭉쭉 가서 어디 가는가 하면 169페이지 나 있네. 뭐 나 있습니까? 양갈 169페이지 레슈 하여튼 뭔데 레슈의 최대수에 많이 파는 적이지. 갈로 3번 누구나 있습니까? 그린 훗 아이샤 등이 말하는 게 뭐야? 이용 극대화. 같은 말이 뭔지 하면 통합이론인데 이거 하지마. 이거 시험 안 나오니까 뭔가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많이 들어본 사람 누구예요? 느낌상 베버지.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시험 나와. 베버가. 그러니까 베버가 맨 먼저 나온 게 다시 비판한 게 레슈입니다. 근데 요 베버 가지고 공부하실 때 자 정리해 볼게. 자 얘는 항상 중요한 게 뭐죠? 비용이 싼 적 가는 거지. 저기서 책 앞에 가볼게. 이제 어디 보는가 하면요 165페이지 그 동그라미 1번 보니까 기억의 설명이 살짝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동그라미 기억 니은 읽어보시고요. 레슈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봤습니까? 자 칠판 보시고요. 공장 입지할 때 비용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까? 아니면 수익적인 수요 측면을 강조했습니까? 뭘 강조했어? 비용이지. 그러니까 최소 비용이 더 들은 지점에 입지했지. 그죠? 그러면 이때 입지할 때 입지요인이 있어요. 입지요인 있는데 세 개 있거든요. 자, 우리 거기 기억년 이겁니다. 요 말이요. 최적 입지는 결국 뭐예요? 비용이 싼 적이지. 그 다음에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최적 입지에서 보니까 기억번 줄 끊어놓고 자 3개 고려합니다. 고려할 요인이 뭐 있습니까? 입지 요인 중에 3개. 첫 번째 운송비, 수송비. 두 번째 노동력. 세 번째 집정력을 강조하더라. 이 고려하는데 이런 참고로 있죠. 시험 나오던 배버의 최소 비용 이러이러한 요인을 고려한다 했으면 다 맞는 거예요. 이가 장난치지 않으니까. 다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묻거든. 운송비를 제일 강조하더라. 요거요. 거기 기억번 줄 거 놓고 운송비를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여기 보세요. 요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건 별개입니다. 자 우리 뒷장 가보니까 어디 있는가 하면요 166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있죠. 자 거기 설명이 있는데 이걸 쭉 가서 167페이지 8페이지까지 연결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자 여보세요. 이제 요거 하셔야 돼. 공장 입지 유형이 있어요. 원래 총 6개 있는데 그 중에 지금은 2개만 할 거예요. 2개만. 자, 첫 번째 원료 지향형 산업. 그러니까 공장이 어디 입지를 묻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장 지향형 산업이 있습니다. 요것만 좀 비교하죠. 그거 외에 몇 개 돼 있거든요.
자, 원료 지향령과 그다음에 시장정이 있는데 항상 이건 기본 구조가 운송비를 가질 때 운송비. 자, 일단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하실 때 어떻게 하면 무조건 이 그림을 그리죠. 자, 부피를 그리는데 맨 먼저 원료 가지고 뭐 합니까? 완제품 나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그러면 자, 이 그림 그릴 때 원료 지향령 부피가 원료 더 큰 거야. 거꾸로 이 시장 지향령 같은 소비 지향령 얘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원료에 대한 부피보다 완제품 만든 게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자발치자 무조건. 하는데 이 둘 다 하지 말고 둘 중에 한 개만 하시라고. 자, 가볼게. 실제 이렇게 해볼게요. 원료 10톤 가지고 완제품 만들 1톤 만들어진대. 원료 1톤 가지고 만들면 완제품 10톤 만들어진대. 자, 원리 설명해 볼게. 자, 이게 원료 산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시장이 있거든. 근데 공장 입지할 때 요거부터 할게. 자, 트럭 한 대가 싣고 갈 수 있는 양은 1톤. 1톤 갈 수 있어. 자, 얘는 원료 몇 톤? 가지고 완제품 맡으면 얼마야? 1톤이지. 그럼 공장 차릴 때 여기 차릴 겁니까? 아니면 여기 차릴 거요? 여기다 공장 차리면 완제품 1톤 나오지. 그죠? 차 몇 대가? 한 대 가지만 여기다 공장 차리면 원료 가야 될 거 아니야. 원료 몇 톤인데? 그 차 몇 도는데?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는지 어느 지역? 아니, 교통비 더 절감되는지 원료지가 아닙니까? 다시 얘는요 원료 몇 톤? 자, 여기다 공장 차리면 완제품 얼마 나와? 10톤 나가지. 차 몇 대 가야 돼? 근데 여기다 공장 차리면 원료가 들어가야 되지. 원료 몇 톤 들어가야 돼? 차 몇 대? 어디가 싸? 비용이. 그지? 결론. 이에 대해서 무조건 뭐 있습니까? 이 그림과의 판단하고. 부피가 큰 쪽에 공장 간다 생각하면 돼. 원료가 더 크면 원료 지향력. 제품이 더 크면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거 정리해 볼게. 원료 지향력은 얘는 점점점 중량이 더 커집니까? 감소합니까? 어떻게 돼? 감소합이지. 아, 중량이 감소할 거 아니 점점. 그죠? 자, 두 번째. 수송비가 훨씬 더 적게 드는 지역은 원료 산지입니까? 시장입니까? 자, 이 말은 제품 원료 제품 운송 있는데 누가 더 적게 들어? 그럼 거꾸로 할게. 많이 드는 거 할게. 누가 더 많이 들어? 많이 들지. 그죠? 그걸 정리하시면 돼. 그럼 대부분의 원료 지향령 거의 다 어떤 제품인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국지 원료 있죠. 지역 원료. 자, 국지 원료는 뭐 이 말은 뭔가 다른 편제 원료. 국지란 것은 특정한 지역에서 나온 원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시멘트 같은 거 있죠. 응? 이런 거라고. 시장 지역은 시장에서 공장 차리는 거예요. 반대로 할게 이제. 자, 얘는 중량이 많은 거 중량 증가지. 그죠? 두 번째 뭐 그러니까 중량 따져야 돼. 중량 증가야. 그다음에 운송비 누가 더 커? 제품이. 그다음에 얘는 주로 뭐 있습니까? 전국에서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원료가 있어. 그게 다른 말로 보편 원료입니다. 전국에서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원료. 이런 보통이 다른 말로 여기 있는 시장장인데 하나 더. 이 말 좀 조심하자고. 부패하기 쉬운 원료이면 원료 지향령이야. 응? 우리 보통 생선 통제는 공장이 있지. 이거 원료가 부패하기 쉽지. 그래서 그 바닷가 근처에 보통 공장이 있다고. 그럼 두부 공장은 주로 어디 있어? 시장 쪽에 있으면 시장 쪽에 있습니까? 원료 산지 콩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두부 공장 시장 쪽에 있지. 왜 그래? 완제품 자체가 부패하기 쉽지. 그죠? 그래서 부패하기 쉬운 제품이 어디 가야 돼? 어디 간다?
시장지향료. 부패하기 쉬운 뭐 원료 어디 가야 돼? 이리 가시라고. 원료 들어오면 얘 거. 제품 들어오면 얘 거예요. 요것만 하시면 돼. 지금 다 한다 생각하니까 이런 거 하는구나 이해만 하시면 돼요. 지금 다 이거 비진상 아닙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대학 4년 동안 공부할 걸 2달면 끝낸다. 이건 하여튼 정상 아니야. 정상 이상이 정상 이하지. 그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앞으로 계속 한다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자, 책 가볼게. 뭐 설명 이것저것 많지만 다 버리시고 여러분들은 167페이지 맨 밑에 박스 있지? 있죠? 네, 그것만 보시는데 이거 다 하지 말고 요 칠판에 프린트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것만 하죠. 요것만. 더 이상 하지 말고. 자, 나머지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뒤에 보니 설명이 169, 170, 172 뭐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172페이지까지 여기까지 했던 건데 여기 끝이라고. 그러니까 내용이 오늘은 진짜 할 만하죠. 뭐 딱히 이게 어렵다는 건 아니잖아. 조금 하시면 그냥 대충 어쨌든 그 말씀 이해되는 것 같아. 자, 마지막 오늘 했던 거 정리해 볼게 이제. 자, 테마를 제가 크게 세 개 했습니다. 4개 했네. 부동산 시장. 첫 번째 개념.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하위 시장이죠. 하위 시장은 얘보다 중요한 말, 이거 중요합니다. 물건,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가격. 요걸 기억하시라고. 자, 똑같은 30평 있는데 같은 동네에 있으면 가격 같지? 그죠? 근데 똑같은 물건이 있지만 이게 다른 동네에 있어. 지역이 다르대. 강남과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이 창원에 있대. 그럼 가격은요? 요거 정리하시고. 두 번째,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 자,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 지역적. 전국 지역, 지역적이지, 국지적이야. 그다음 수급 조절이 용이에 곤란하지. 또한 야치. 자, 공개. 또 뭐가 있지? 비표준. 또 뭐 있습니까? 비조직이지? 이런 것 마시라고. 조직. 그래서 이 비표준, 비공개, 비조직 관련돼 있는 부동산 특성 뭐라고? 개별성. 개별성이에요. 요거까지 마시면 되는데 개별성. 다시 가볼게요. 자, 세 번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능 알고 있죠? 그죠? 자, 고가 뭐요? 이렇게 한번 가자고. 실제로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요. 자, 두 번째 여과 과정 넘어갈 건데요. 과정. 자, 지금 하고 있는 여과 과정은 첫 번째 말 마시면 돼요. 여과 종류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상향 여과가 있고 반대 뭐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마지막에 언놈 가져를 묻는 거지. 얘는 결국은 누가 가져갑니까? 고수득. 얘는요? 두 번째 하자 보수할래 말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자 보수하면 가치가 어떻게? 더 크게 뛰겠지. 밑에 하향은 뭐야? 수선비가 어떻게 된다고? 네, 더 큰 게 이게 결국은
하향이지. 여러 가지라고. 두 번째, 주거 분리에 따른 여과정이 있습니다. 자, 주거 분리 항상 기본 전제가 고급과 저급 분리지.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분리 아니에요. 그래서 고급 주거지와 고급 주거지와 저급 주거지 분리다. 그런데 요 그림 그리셔야 되지 여러분들이. 그죠? 자, 현재 경계적인데 잘 살고 있는 고급이 있고 못 살고 있는 저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요 지역은 집값이 어떻게 된다고? 떨어지고 요 지역은 집값 어떻게 된다고? 얘가 넘어가죠. 이게 무슨 여가? 그러니까 우리 친입과 천입 아무 의미 없어. 여가가 중요하지. 상향 하향. 요거 마지막 언놈 가져갔어. 요거 무슨 여가? 오케이. 얘가 넘어오지. 요놈 가져갔지. 무슨 여가? 오케이. 상향 여가. 이래 하시고. 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했던 게 효율적 시장이죠. 무조건 중요한 건 효율적 같은 말이 뭐라고요? 오케이. 이거 마시면 안 돼. 초과인이 없는 시장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정보량이 중요한데, 그죠? 자, 가볼게요. 약성도 있고 뭐가 돼 있다? 중강성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강성. 정보량이 중요하지? 정보량이 뭐요? 과거. 얘는 공표된 거. 공표된 거. 얘는 공표되지 않는 거지. 같은 말이 뭐예요? 모든 정보지. 그죠? 물론 우리 아까 했듯이 자 같이 연결해 볼게. 여기 보니까 초과 이윤이 없을 때가 뭐라고? 할당 효율적 시장. 그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고 초과인이 발생되면 뭐요? 비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해야 될 게 뭐 있냐? 입지. 입지는 분명히 중요한 게 상업이 중요하지 공업이 목숨은 안 돼? 공업은 어쩌다 툭툭 튀어나오는 거지만 상업은 거의 매년 100% 시험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항상 공부하신다면 여기 있는 상업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이제 보세요. 자, 상업 첫 번째 상권이란 개념. 상권이란 개념 먼저 보시는데 상권은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이지. 그죠? 이 동네 슈퍼에서 뭐 있습니까?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이 같은 말이 뭐예요? 결국은 예, 배워진데 항상 얘는 중요한 건 상권 범위는 어떻게 해요? 1, 2, 3차 구분되고 그 다음에 상권 범위는 항상 가변적이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 보시고 자 상권 관련돼 있는 이론을 갖다가 여러분들 다 보지 말고 두 개만 하시라고. 첫 번째 커리 스탈러의 무슨 이론? 중심지 이론. 자 그 다음에 뭐요? 인력 이론. 자 이때 뭐를 보는가 하면 항상 강조점을 지켜. 강점. 얘는 뭘 강조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중심지 동네 슈퍼가 형성될까? 응? 그러니까 중심지 형성 과정을 강조했다고. 근데 인력이란 것은 인력은 고객을 뭡니까? 끌어온 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두 개 중심지 간에 상호작용을 설명한 게 누구예요? 인력이야. 그래서 항상 인력은 기본 전제가 뭐 있습니까? 크기에 대해서 비례 반비례.
거리에 대해서 뭡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거리사의 중심지는 여기 거리사인데 얘는 딱 두 개만 하시면 되죠? 첫 번째 중심지 뭐요? 형성 과정 설명했다. 그 다음에 중심지 간에 어떻게 포섭되어 있냐? 백화점 안에 보니까 이마트 동네 슈퍼 포섭되어 있더라. 그래서 항상 이런 동네 슈퍼가 있으면 내 물건 사기에서 마지막 올 수 있는 거리가 최소 요구치죠? 이거와 그 다음에 내 물건 미치는 범위 있지? 재와 도달 범위를 갖다가 설명한 게 누구라고요? 크리스탈로. 자, 1역에는 학자가 2명이 있을 건데, 그죠? 그 중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레일리의 소매 인력이 있고, 두 번째 허퍼에 뭐가 있습니까? 중력, 확률 모형이 확률 모형. 확률 모형. 그래서 이걸 갖다 구분할 때 이러한 것만 하시면 될 겁니다. 강조점이 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접근 방식을 강조했을 것인가 이런 거 마시라고. 응? 강조점이 뭐가 있을 것이고 접근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걸 먼저 구분하셔야 돼. 그러면 아까 했지만 얘는 뭐 있습니까? 상권이 이렇게 2개 있으면 그죠? 어디서 고객이 구분될 것인가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 상권이 이게 중요합니다. A보다 A가 더 크면 분리된 경계점은요? 이쪽에 가깝지. 지금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뭐 있습니까? 상권 분리 경계점을 강조한 거고 허퍼는 그게 아니잖아. 얘는 뭐 A하고 B가 있으면 상권수로 중복되어진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강조한 거지. 그래서 얘는 항상 상권 중첩 강조하더라. 응? 그래서 얘는 요 고객은 뭐지? A 고객이지. 요거 B 고객이지. 이미 갈 곳 딱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고객은 갈 곳 정해져 있어 결정론적 접근 방식. 같은 말 뭐예요? 확정론적 접근 방식. 이래 보시고 얘는 뭐니 이 중에서 내가 이거 60% 가겠다. 얘는 40% 가겠다는 거지. 이게 뭐야? 확률론적 접근 방식. 이래 보시고 한 개 더 추가 뭐 있습니까? 얘는 시장 점유율 파악할 수 있지. 얘는 이거 마시면 돼. 상권이 작은 지에 가깝다 이거 마시면 된다고. 이렇게 하시고 공업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시라고. 큰 의미 갖지 말고. 공업은 단지 공장 입찰 최소 비용 더 들어가는 수 입지 않는다. 그게 누구냐? 배보다. 그래서 공장 입주는 3개 있다. 운송비 뭐 뒤에 있는데 중량 운송비다. 그래서 부피가 큰 쪽 가는데 원료가 더 크면 원료 지향이, 시장이 더 크면 시장 제품이 더 큰 거지. 그래서 이 둘 중 한 개 마시라고. 주로 이걸 하시면 돼. 중량이 감소하는 거. 특정적이 나온다. 이게 편제 원료. 원료가 부패하기 쉬운 산업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 반대는 시장.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 묶게 돼 있어 문제에서.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우리 이거 공부한다 보세요. 제가 강조한 이겁니다. 앞에 있는 이거 모르는데 지금 모르는 거예요?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얘하고 관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락사를 끊는데 이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 거꾸로 하시라고. 얘가 제일 중요해. 1번. 응? 그다음 두 번째. 이거 완전히 이해됐지? 요거 넘어가. 그다음에 이거 넘어가. 마지막 해야 될 게 이거라고. 응? 굳이 공부한다면. 그러니까 출제비는 높은 걸 무슨 문제 하라고. 아까 했지만 얘와 지금 얘가 관계 없잖아. 전부 다 분리된 거 아니야. 그래서 자꾸 공부를 처음부터 하려 생각하지 말고 빈도수 높은 걸 먼저 하시라고. 됐죠? 네, 고려 하시고. 자, 우리 다음 주에는 해야 될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지대 및 거기 있는 지대하고 도시공간 구조하면서 정책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요. 자, 수고했습니다.